자, 세계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분야 전문가인 김민석 박사 전 국방부 대변인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지금 우선 푸틴이 승진을 시킨 러시아군 수뇌부가 사망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맞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이거 지금 안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전쟁은 계속 소강 상태이면서 네. 내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격렬한 것 같습니다. 아, 격렬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6.25 전쟁 당시에 네. 우리가 1.4.5태 이후로 이제 바로 이제 그 휴전선 정도로 회복하고 난 뒤에 네. 그때부터 한 2년 가까이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죠. 그랬죠. 네. 사실 그때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고지전, 영화에 나오는 고지전이죠. 네. 네, 고지전이 그때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 아닌가. 유리한, 지금 만약에 땅을 뺏기면 영원히 뺏기기 때문에 네. 한 치라도 더 뺏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반격이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북한군이 2, 3만 명 더 투입된다고 하는 네. 유럽발 기사도 있고, 네. 또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사망한 구더코프죠. 네. 그 소장인데 이 사람은 해군 부사령관이긴 하지만 네. 푸틴 대통령이 그 미사일 포병을 전담을 맡겼거든요. 근데 미사일 전담하는 사령관이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맞아서 사망한 거죠. 야.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제 포병이나 미사일의 공격은 아주 예민하고 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휘부를 제거하는 게 네.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관심사이죠. 네. 그래서 계속 그 추적하다가 네. 어디 현지 이제 지금 지도하고 있는 사이에 미사일 공격에서 제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근데 저 전쟁이 트럼프가 이제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러는데 트럼프가 뭐 말로는 푸틴한테 신속히 휴전하라 이렇게 촉구는 했는데 뭐 개입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는 군수물자 무기에 네.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미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미국 지원을 끊으면 사실은 전쟁 수행이 되지 않죠. 근데 네. 도의적으로 끊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제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고 또 어떤 자유와 그 국제 원칙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보편 타당한 그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푸틴이 공격한 이걸 갖다가 좌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휴전할 때까지는 일단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계속 말로는 빨리 이제 휴전 협정에 임하라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별다른 뭐 트럼프가 할 게 없나요? 뭐.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확진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2, 3만 명이 더 들어가면 또 전세가 또 어떻게 우크라이나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상태에서 땅 따먹기를 좀 더 하냐 마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준비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경고를 하겠죠. 이것은 또 휴전 협정 협상하고 있는 상황, 국민을 깨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행위다라고 이제 경고할 것 같은데, 북한이 말을 잘 안 듣겠죠. 이미 러시아로서 받은 게 많으니까. 네, 거기다가 예, 네, 말씀하세요. 글씨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이란 문제가 좀 해소되고, 일본은 핵무기, 우라늄 농축한 게 고농축 우라늄이 저거가 덜 됐다. 네. 또 농축 시설도 남아 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IAEA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네. 미국이 공격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다
제거됐기 때문에 아, 이란이 다시 우라늄을 농축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고 과거처럼 본격적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단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란 최고 지도자가 휴전하겠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도 이제 휴전하겠다면서도 계속 이제 공방은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휴전 갈 건데 어쨌든 확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전이라는 것은 휴전하기 위해서 이제 협정 문화는 원칙을 만들어도 그걸 이행하려면 상호 검증,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예. 검증을 해야만 이게 뭐 그렇죠. 계속 공방이 이루어질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확인도 안 하고 가는 뭐 말로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도 좀 정리되고 이란이 정리되면 후티 반군도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중동 아프리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한군 투입하는 걸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우크라이나 상황이 저 상태에서 굳어져 가지고 휴전 회담하는 게 이제 더 잘 되고 있다가면은 결국은 이제 중동 아프리카 유럽이 조용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럼 미국의 원래 프라이어티가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남중국해, 세 번째가 중동, 네 번째 우크라이나, 다섯 번째가 한반도에 있거든요. 예.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없어지겠죠. 그럼 정리가 됐으니까. 중국과 그다음에 한반도로 오겠네요. 그렇죠. 중국은 남중국해랑 합치면 한반도 한반도.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시진핑이 이제 좀 지금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트럼프의 관심이 한반도에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에이펙 10월이거든요. 예. 10월 말인데 그때 에이펙 때 이제 한국에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그때 뭔가를 의사결정할 때 그때부터 이제 한반도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면 내년 봄부터 한반도 북한 문제가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러네요. 예, 그 시진핑 네, 네.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한반도에 뭘 내놔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지금 좀 미루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진핑 실각설이 이게 뭐 공공연하게 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각설이라기보다는 네. 군부의 이제 그 이야기인데 네. 과거 후진타오가 끌려 가는 거 봤잖아요. 네. 전대할 때. 네. 전국인민대회 할 때 전인대회에서 끌려 나가는 그걸 보고 중국 언론들이 굉장히 붕괴한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 부주석은 사실은 시진핑이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는데 측근이었는데 네. 이거는 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기가 군부를 장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군부에 대해서 시진핑의 영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실각설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진핑이 리더십은 뭐 거의 지금 많이 훼손됐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시진핑이 53년생인데 네. 73세쯤 되잖아요. 예. 우리 나이로. 예. 이제 곧 몇 년 있으면 70대 중반, 80대로 가거든요. 네. 사실 뭐 70대 중반 되면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좀 어렵기도 해요. 그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중국 문제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시진핑이 조심스럽게. 시진핑이 아웃되면서 중국 문제는 안정된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과격하게 뭔가를 벌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어떤 공격적 아주 그러니까 좀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예, 그런 걸 잘 못 안 하고 있거든요. 조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연동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추정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이 이제 실각하고 중국이 안정되면은 자, 우리는 그 사이에 몇 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뭐 1, 2년이라도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지금 스탠스가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여기 중국 전승절에 초대받았는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중국 전승이라는 게 뭐 우리 한국 전쟁이 침공해가지고 우리
수많은 우리 국민과 우리 국군을 사망케 했는데 네. 거기를 간다는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기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히려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제 정세가 뭐하고 한반도에 관심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갖고 조금 숙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약간 벌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 이게 전승절이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9월이죠. 9월. 9월이죠. 예. 9월인데 안 가야 되는데 안 가면은 중국에서 또 가만 안 둘 거 아니에요. 전승질에 자유민주국가가 꼭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거기 안 가야 되는데. 간 적도 아닌데. 근데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커넥션이 그 동안에 있었던 이 민주당과 이재명으로 봐서는 안 가면 또 중국의 백그라운드가. 하지만 예. 이제 이재명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예. 실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고 한 마당이고요. 예. 과거 공약, 이번 대선 공약도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돌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늘 그 대선 토론 때도 실용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손해보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중국의 그 전승절에 안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닙니다. 전 모르겠지만 안 가는 게 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는데요. 시간은 좀 벌은 것 같은데 중국에 안 가는 게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난데 안 가면은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공격이 아니라 당당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당당하니까 공격 좀 받아봐야 상관없는데 연결이 돼 있다면 중국과 이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중국이. 그게 만약에 이재명 당선에 엄청난 영향을 중국이 줬는데, 전승절에 안 오네? 이거 봐라. 이렇게 되면, 중국도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린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국제 정서로 봐서는 이재명한테는 시간을 약간 벌은 것만은 분명한데 9월이 이제 관건이네요. 안 가느냐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 벌은 것도 두세 달이네. 지금 7월 초니까 그래봐야 2달이네요. 지켜보겠습니다.